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0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00원 하락해서 65,5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오늘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가격도 10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힘없이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면서 그런 악재에 의한 삼성전자가 주가를 모두 반납을 해버리고 5만원까지도 진입을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겨우겨우 이제 6만원대로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가격 하락 우려도 있었지만, 네, 그 반등을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가의 그 내부가 좀 시끄러웠죠. 이건희 전 회장이죠.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 물량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 주식을 블록딜 매매를 통해서 좀 이제 시장으로 쏟아내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 그런 시점부터 좀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대외적인 악재, 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월봉이 그렇다 할 반등 없이, 네, 이때 이제 반등이 좀 나왔지만 반등 없이 그대로 이제 밀리면서 60월봉선까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이제 코스피 자체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 코스피도 바닥 라인을 지금 형성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코스피 대장주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적인 긴 추세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바닥 라인에 근접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60월봉선은 웬만하면 이제 크게 뚫지 않고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진행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흐름을 보았을 때는 지금 당연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점 이상으로 이제 치고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네, 힘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좀 매일매일 분석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좀 가끔씩 좀 리뷰를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이제 저점 구간에, 네,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장기적인 그 흐름대로,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네, 수익으로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이제 접근을 해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간 이제 큰 상승 이후에 좀 하락이 나왔을 때, 그 하락을 끝냈을 때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그 구간에서, 네, 조금 저점에서 높은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네, 횡보를 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또한, 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6만 원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앞으로 추후에 계속해서 결국에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많이 계속 나가다가 7월달 중순까지는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틀 연속도 빠져나가면서 나가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돌아왔을 때, 그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었을 때 삼성전자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차트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 따라, 네,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은 이 구간을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을 확실히 잡았는지, 그리고 이 음운구름, 이런 저항구름을 돌파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 장기적인 추세를 돌려주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삼성전자 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낮아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보시면 49%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 52%대까지 52에서 53 정도, 네, 그렇게 좀 유지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좀 삼성전자에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그 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악재도 악재지만 D램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하락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매출 비중, D램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으로 좀 주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반도체 가격이라는 것은 사이클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우리 사회가 생산하는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그런 반도체 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 D램 생산 라인을 계속 늘리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TSMC 같은 그런 라인을 계속 생산량을 늘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때 이제 반도체 불황기라고 합니다. 그럼 신규 이제 라인 투자가 없어지고, 그 밑에 있는 하청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또 불황기를 겪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불황기를 겪고 나니 이제 이 생산량이 이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되고 가격이 싸지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반도체 화랑기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한번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상황인데 분명히 이 상황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을 했고, 네, 그런 각종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미리미리 좀 반응을 했었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디램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분석이 이미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재에도 지금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이 지금 반도체가 115조, 그죠? TSMC는 109조입니다. 그래서 TSMC와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비등비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2년 예상 영업이익은 이제 TSMC가 좀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1등이고요. TSMC는 파운드리 1등이죠. 그래서 파운드리도 이제 삼성전자가 2등이긴 하지만 그 파운드리가 상당히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기가 이제 최대 격전지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늦게 이제 인텔과 같은 그다음에 중국, 네, 그런 반도체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 반도체에 대한 시장 우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상당한, 네,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지금 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반도체 사이클에 하락기에 지금 들어서서 좀 이렇게 미리미리 하락을 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반도체 하락이 끝나고 다시 한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다면 분명히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그 성장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주가의 밴드 위치, 하단의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그런 하락 악재들은 이미 반영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거의 1위죠. 세계 1위고요. 그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3나노 이제 양산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에 부각이 된 것이 TSMC가 아이폰이죠. 아이폰에 대한 그 칩, M1 칩인가요? 그거를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갤럭시 폰에 대한 그런 스냅드래곤 그 칩과 이제 성능이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면서 TSMC와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쪽의 기술력 차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걸 이제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이번에 이제 3나노를 최초로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뭐 7나노 대비해서 성능과 향상, 성능이 그다음에 전력이 50%까지 절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SMC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비교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3나노를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계속해서 이제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이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갈 것이고, 이 인텔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도 7나노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TSMC와 삼성이 상당히 이제 경쟁력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나노가 작을수록 좋은 이유는 하나의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죠. 하나의 웨이퍼에 많은 칩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산을 최초로 하긴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그런 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이제 기술력을 앞설 수 있을지, 성능에서 앞설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바닥 확인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어제 나왔고요. KB증권에서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주가 선행성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의 주가도 연말로 갈수록 저점을 점차 높일 것이다. 그래서 아까 D램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내년에 대한 그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D램 가격이 실제로 지금 내려가긴 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반영이 된다면 반등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매출액이 더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12.6%가 감소를 하였는데 그거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네.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대 매출에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도 그렇게 성장성이 있었다면 앞으로 있을 그 3나노 파운드리 시장, 그 다음에 TSMC와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장 구도가 삼성전자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간다면 앞으로 주가는 당연히 정고점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전 사업과 그 다음에 야심차게 준비하는 로봇 사업, 그 다음에 메타버스 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잠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DX 사업부라고 하나요? 네, 여기를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TSMC와 뭐 인텔 이런 기업들과는 또 차별화된 그런 분명히 움직임이 있고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뭐 유동성 시장이 끝나서 좀 돈이 빠지면서,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분명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장기 종목으로 가져가야 되고 사고 팔고 이렇게 반복할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따라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해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흐름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또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